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총 부채 비율은 336.4%로 세계 평균보다 높아 경고등이 켜졌고 증가 속도는 조사 대상 34개 국가 중에서 5번째로 빠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가계와 기업 부채 규모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도 방송했으니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문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 1, 4분기 국내 가계 및 기업, 정부, 금융부문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내 전체 총부채 비율이 약 340%로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재정을 늘렸고 가계와 기업도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불과 1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급증하면서 부채 비율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부채 감내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금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부채 감당할 기초 체력도 세계 평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한국의 GDP 대비 부분별 부채 비율의 합은 조사 대상 주요 34개 국가 중에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 450곳의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금융협회 IIF가 국제결제은행 BIS와 각국 자료를 기반으로 7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가계, 비금융기업, 정부, 금융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합한 숫자는 1, 4분기 336.4%로 작년 1, 4분기 315.1%보다 2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증가 속도로 따진다면 싱가포르 34.5%포인트, 홍콩 33.4%포인트, 칠레 30.1%포인트, 일본 24.8%포인트에 이어서 5번째로 빨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즉 IIF는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인데 유럽과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 은행 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1983년에 설립한 것으로 대출은행이 제각기 수집하는 채무국의 금융정제 정보를 한 개소에 집중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가맹은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한 34개 국가, EU는 국가 전체 평균주의 한 개 국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34개 국가의 경제 부분별 GDP 대비 부채 비율 합계의 평균은 작년 1, 4분기는 318.5%에서 금년 1, 4분기에는 331.4%로 상승했습니다. 올 1, 4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빚은 336.4%로 글로벌 세계 평균인 331.4%보다 더 높았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한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서 부채 비율이 악화된 것입니다. 부채 비율의 급속한 악화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결국 후대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폭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부문의 부채는 단순 규모로도 위기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지만 증가 속도나 경제 규모 대비 부채 규모를 통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가 호황이어서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기업이 부채를 늘려 투자를 나서는 경향이 있어 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늘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금년 1분기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1분기 한국의 민간 소비는 지난해 4분기 대비 6.5% 급감해서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분기 마이너스 13.8%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3월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1.6% 줄어든 469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음에 따라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 기록한 3.3%의 역성장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부문별로는 기업이 7.4%포인트 늘어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금융부문이 6.1%포인트, 가계부문이 5.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부문은 41.4%로 2.0%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지만은 3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분이 반영되면은 2분기부터는 증가폭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부채 증가는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업종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말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의 대출이 크게 늘어 우려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 산업의 올해 1분기 말 금융기관 기업 대출은 작년 1분기 말에 비해서 각각 68%, 11%, 10.8%씩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년 1분기 가계신용자료에 따른다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522조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7조 원이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만 1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되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와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돈을 빌려서 집을 장만하려고 나섰고 이 같은 행동이 주택담보대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릴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말 정부는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보증만 58조 원에 달했으며 채권시장 안정기금도 10조 원 규모로 조성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는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신용 공급이 도움이 됐으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각종 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폭은 조사 대상 국가 34개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 칠레, 일본에 이어서 5번째로 컸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채 비율은 작년 1분기 글로벌 평균치 318.5%를 밑돌았지만은 금년 1분기에는 글로벌 평균치 331.4%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일본 562.1%, 홍콩 534%, 싱가포르 490.5%, 영국 453.4%, 유럽연합 평균, EU 평균 391.1%, 미국 341.6% 등에 이어서 7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2, 4분기 이후에도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2분기 추가 경정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이것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과 경기 불황으로 가계와 기업 대출이 증가했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여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부는 3월 17일 1차 추가 경정 예산 11조 7천억 원, 4월 30일 2차 추경 12조 2천억 원, 7월 3일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분기 2차와 3차 추경이 포함되면 부채는 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경고 등이 커진 국내 총부채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한 바와 같이 정부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 준칙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